반갑습니다. 안전기획팀 홍은성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본부에서만 27년, 리더만 8년 경력을 갖추신 특별한 연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안전관리3팀 박병건 과장님을 첫 번째 안전을 바꾸는 시간 연사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3팀 박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을 바꾸는 시간에 첫 번째 강연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안전관리본부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를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쌓이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 수준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한다는 이유였는데, 과거에도 호흡기 감염병 사태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였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방역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동선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검사를 받게 하고, 아주 투명하고 꼼꼼한 대응 시스템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 그리고 IT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동선 공개,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과 같은 효율적인 검사 방식 등으로 코로나를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매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를 우리나라는 꼼꼼하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순회점검 업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회점검 도중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시설 주변에 노면이 깨져 있고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방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방치를 하고 안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는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잠재 요인들이 숨어 있다가 동시에 드러날 때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잘 갖추었다면 한두 가지 시스템이 문제가 있더라도 대형 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고에는 시그널이 있다입니다. 일반적인 질환 중에는 사전 징후가 뚜렷해서 조기 진단이나 초기 치료로 쉽게 이렇게 완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또 앗아가고 합니다. 암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사전 징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건강검진을,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고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의 크기가 초기에는 매우 작아서 보통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초기의 작은 신호라도 잘 읽어내고 큰 사고를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고 강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압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압기에는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스 경보기가 있습니다. 실제 가스가 노출이 되어서 경보기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지만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보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정학비의 경우에는 경보기 자체의 문제로 판단할 수가 아니고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인드로 점검을 했고 오작동이 아닌 실제 가스가 노출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흔히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보통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경우인데 이렇듯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원인을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아차 사고는 큰 사고의 징조를 알리는 일종의 약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지식이다입니다. 직장에서 전문가나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가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처럼 직장인의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자격증을 발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직장 내의 전문가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로 평가하는 기준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지식입니다. 직무 지식이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이 되는데 회사에 오래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업무 성과를 내는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었을 때 직무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산업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관리팀 업무처럼 비슷한 분야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자신의 업무 능력이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과 능력이 쌓이면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안전관리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안전 업무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에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까지 구하고 그리고 공감까지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그리고 설모가 있어야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IS 544를 도입한 지가 벌써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절차나 매뉴얼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시간에 업무 절차나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남에게 설명을 할 때 교육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바로 진짜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회사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짜 지식을 가졌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대. 자기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허위 보고고 거짓 보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일본 기업에서 했었던 혁신활동 가운데 삼현주의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는 일종의 슬로건이었는데 국내 기업에서도 현장을 중시하는 경영자들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운문현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서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선수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선수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했었던 짓도 하고 있지만 그 현장 안전관찰, 안전행동관찰, 현장 SBO가 가장 대표적인 솔선수범의 실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들은 더 많은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알면 답을 현장에서 반드시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입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우선 우리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관리본부 구성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먹을 때도 네, 오늘 박병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높은 위치도 아니고 가장 낮은 위치도 아닌 항상 중간의 위치에서 무게를 잡아주시고 항상 여기저기 현장 그리고 사무실 다 챙겨주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자는 부산도시가스 가스 기술사를 보유하신 안전기획팀장님 김종욱 팀장님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